오늘은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선정의 단계,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와해 기법으로서 실행하는 실행 도구, 구차재정을 성취하는 과정. 그러니까 구차재정이, 차재가 뭐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차재정, 저 정자가 뭐냐면 고정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선이면 초선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저 정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이라고 할 때 저 정자를 써요. 그래서 구차재정의 개념과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의식의 어떤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이제 구차재정이에요. 그거를 구차재정을 그 단계를 갈 때 무엇으로 갈 것인가, 실천적인 것이 없어요, 현재는. 우리는 이제 그 조사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는 공부를 사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정와해 기법을 통해서 저로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구차재정은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깨달음을 향해 가는 9단계 순차적 선정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마음의 집중과 평온함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는 이 9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심적 안정과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 초선이든 이선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통찰력이 점점 깊어져. 나중에 가면은 내가 생각에 끄달려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그냥 물방울이 올라왔다 터지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구차재정은 단순한 명상 기법을 넘어서 존재의 어떤 우리 존재, 인간의 존재,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교의 해탈 방법론의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불교나 인도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구차재정은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오신 다음에 구차재정을 멸진정이라고 하는 걸 더 넣어서 완성을 이룬 거거든. 그러면 구차재정을 어떻게 실천적 방법으로 내가 체증을 하고 증득을 하고 해서 무슨 기법을 쓸 것이냐, 수련법을 조사선을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 명상을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랬을 때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 어떤 상태를 구성하는 구성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근본적인 것을 없애므로 해가지고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방법을 감정와해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써서 실천 기법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차재정을 쫙 나눠보면 3개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3계 화택이라고 하죠. 이 3계 화택은 뭐냐면 욕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뒤에 멸진정, 상수멸정까지 이렇게 9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욕계를 불이 난 집이야. 근데 불이 조금 꺼지면 색계, 더 꺼지면 무색계, 완전히 꺼지면 상수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계를 그럼 뭘로 포함하느냐?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다. 감각과 욕구와 집착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 색계, 무색계는 뭐냐면 이 욕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불 끄는 과정이야. 아니면 내 마음에 얼룩진 거, 그 오염된 거를 또 세탁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색계는 물질적 형태는 있으나 욕망이 정화된 세계. 구차재정의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있어요. 그리고 무색계는 물질의 형태는 초월했지만 이제 순수한 정신의 상태. 예? 그래서 여기도 4단계. 이 색계는 뭐냐? 감정적인 것을 많이 제거하는 단계다. 그리고 무색계는 내가 인지 전환, 인지가 좀 잘못된 거. 그래서 여기는 색계는 탐진을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감정적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로 보면 되고, 무색계는 어리석음, 잘못함을 바로 하는 과정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색계 사선,
그 첫 번째 선정을 초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생희락지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단계에 도착하면 이생희락지는 뭐야?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도 저 팔선정은 있었어요. 팔선정은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차용해 갖고 와서 쓰시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는 언어가 정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님하고 공부를 할 때 삼매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 다 끊어졌었죠. 그렇죠. 생각이 다 끊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언어정멸이요. 그 언어정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명과 색으로, 그죠? 명색.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짓게 되면은 그거를 이름 붙여 네이밍을 하죠.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언어로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만약에 컵이다, 마우스다 하면 여기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이고 이 모양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름과 이 컬러를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온한 느낌, 평안한 느낌이 들죠? 그거를 이제 이생희락지라고 하는 거야. 이생희락지는 그 욕계를 벗어났을 때,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약간 그 안락한 기분이 느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언어정멸, 언어가 끊어져.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이제 초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선은 뭐냐면 사유와 사색이 사라지고 내적 평온함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선은 뭐냐면 정생희락지라고 하는데 이건 고요해져 갖고 얻어지는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도 거친 기쁨이야. 이생희락지도 아주 상당히 거친 기쁨이지만 처음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안온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안온함이 있어.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수행을 더 하다 보면 더 깊은 또 어떤 삼매의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냐면 그 초선에서 있었던 그 언어 정멸보다도 더 어떤 안온함과 질감이 거친 희열이 아니라 더 고운 희열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각관정멸이라고 그래. 이 각관정멸이라면 이 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은 관찰하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뭐고 딱 끊어진 상태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안온한 느낌의 즐거움이 있다 이거지. 근데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도 이 선정과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다 보면 꼭 여기에 맞게 나타나진 않아요. 꼭 여기에 딱딱 맞게 나타나진 않아. 해보니까 알 거예요. 그죠? 어때요? 수행보살이 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에 맞진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달마록에는 뭐라냐면 삼계가 혼기한다고 그러거든. 삼계가 혼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기, 섞여서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얘기해줘. 스님이 모든 사람은 색계, 무색계의 멸진정의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주로 욕계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고 괴로움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욕계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에서 색계의 마음도 쓰고 무색계의 마음도 쓰고 멸진정의 마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가 혼기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 그거를. 그런데 주로 내가 지금 보는 그 관점이 초선의 관점이냐 제2선의 관점이냐 여기를 주로 내가 쓰게 되면은 2선의 관점에 쓰게 되면 2선에 내가 2선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선은 그런 거고 3선은 뭐냐면 이희 묘락지. 이게 뭐냐면 기쁨마저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가 뭐냐면 기쁨이지, 그죠? 이 기쁨을 떠나는데도 묘한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묘한 어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희심정멸이라 기쁜 마음이 정멸한다 이게. 기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없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편안하다 안 편안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마저도 다 끊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희심이 정멸한다. 기쁜 마음들이 어떻게 돼? 정멸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여기는?
언어정멸, 곽관정멸, 희심정멸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결국 삼선은 희심정멸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정적 정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감정이 정멸하는 거예요. 자, 사선은 뭐냐면 사념청정지, 출입식 정멸. 스님이 늘 삼매를 정의 내릴 때 뭐가 삼매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의지와 주의가 출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지. 입출식이 없어져야 된다. 나오고 들어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완된 집중이나 몰입의 상태를 삼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입식이 정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고요해졌다가 좀 있으면 삼매가 고요해졌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내가 쫓아다니죠. 생각을 쫓아가고 지어가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어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내 주의나 의지가 바깥으로 튕겨나가. 응?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출입식 정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거를 돌이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색계 사선이고, 무색계 사선은 뭐냐? 공무변, 식무변, 무수요,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공무변 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입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색상이 정멸한다. 색상이 정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상이 딱 끊어지면 거를 갖다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상이라고 그러죠. 절상됐다. 여러분들이 상상되거나 뭐 했던 게 딱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고요해져 버리잖아요. 그지? 이게 이제 색상이 정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정멸하면 여러분들 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무한한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지죠. 그 색상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홀리그램 우주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홀리그램 우주라고 하는지. 이 우주는 항상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도 뭐예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태로. 그런데 왜 상태로 존재하느냐? 우리는 이 자연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표상을 찰나지간에 탁 뜨죠. 이렇게 탁 떠요. 떠갖고 내 마음속에 그려진 심상이 그려지죠. 심상이 그려지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이해를 해. 근데 이게 저거는 꼭 아니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는, 똑같은 강물에는 두 번 세수할 수 없다고 그래. 왜? 이미 지나갔어. 한 거는. 하지만 우리는 그 표상을 찍어서 어떻게 마음속에 넣고 온갖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여태까지 보고 듣고 맛본 걸 전부 다 내 마음속에 표상만 찍어가지고 고정시켜 놨단 말이야, 마음속에. 그런데 실제 현상은 어떻게 해? 계속 상태 변화가 있죠. 그건 연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상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심상을 찍어 놓은 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죠, 그죠? 내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상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가상세계처럼 내가 거기다가 막 마음을 심어 놓고 그 표상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보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 표상이 딱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색 일선정이 어디서 일어나요? 공부 첫 시작할 때 일어나죠. 딱 상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절상이 우린 그때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서는 뒤에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물질 형태에 대한 인식을 초월하고 무한한 공간만을 인식하는 단계다. 수행자는 모든 물질적 경계를 넘어 무한한 공간에 대한 깊은 몰입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공간이, 그렇게 하고선 그 공간이 무한히 이렇게
텅 빈 그 멘탈 스페이스 바가 텅 빈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텅 빈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적하다고 그러지. 그래도 그걸 아는 놈을 영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 영지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고 그걸 진공이라고 하고 묘이라고도 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하게 펼쳐져서 무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시작과 끝이 없어야지 무변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게 무한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시작이 없는 상태로 돌아와야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앞뒤가 딱 끊어져야 된다 그러지. 무한대로 펼쳐진 내 상상력이 펼쳐지는 그 세계, 내 마음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세계가 앞뒤가 딱 끊어지는 상태를 이제 공입처. 부처님께서는 공입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는 어떤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식무변처.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입처 아까 들어왔던 거, 아까 그 공입처에 무한한 그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앞뒤가 딱 끊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면 의식만을 인식하는 단계.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인식하고 있구나. 무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있구나, 끊어졌구나 하는 거를 아는 그 인식하는 놈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소유 초정은 뭐냐? 무소유 초정은 의식에 대한 인식마저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 모든 소유와 집착의 개념이 사라지고 완전한 비집착의 상태를 경험한다.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식의 주체가 사라진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 내가 있었잖아. 근데 그 인식도 보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주체가 아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부서져야지 어떻게 돼?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그래서 요 무소유 초정은 그런 인식이 사라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식무변처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모든 게 의식이고 인식이구나 하는 거를 딱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빚어내고 인식이 그렇게 빚어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식학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일체 유심조, 유식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마음이 빚어내는 거구나 하는 거. 무소유 초정은 그러한 인식마저도 주체가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체가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색계 사선이 뭐냐면 비상, 비비상 초정.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구나. 이것이 인식하는 주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사라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식과 비인식 모두에 속하지 않는 극도로 미세한 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 처정에서 마지막에 그 전에 내가 강의해 놓은 것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할 때 블랙아웃이 한번 오고 죽을 때 블랙아웃이 한번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블랙아웃하고 비슷한 상태야. 그거를 딱 찍는 거야. 그렇게 찍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나,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도 없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단계죠. 아마 때때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수행을 할 때 보면은 생각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따라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 수행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이 일어나. 아니면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무슨 생각이 일어나.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여기
그 일어나는 발화점을 쳐다봐야 돼. 이게 이제 신수시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응? 사념초 수행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일어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지. 이 생각은 마구니야. 그죠? 마구니이기 때문에 마구니를 쫓아가는 거야. 그죠? 쫓아가면 이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불안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왜 두려움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을까? 이런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응? 그 마구니의 권속이 된다고 하는 거죠. 권속이. 마구니의 권속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생각 쫓아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불안이 일어나면 불안이 왜 일어났을까?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원인을. 그걸 안 하고서는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멸진정, 이게 이제 아홉 번째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지각과 느낌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최고의 선정 상태. 아까 얘기했죠. 블랙아웃. 응?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하기 전에 관찰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돼, 또. 나가 인식이 주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과정에 인식을 한번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경험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늘 작동하고 있었거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게 이제 수행이 맑아지다 보면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꿈을 꿀 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놈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이는 내가 있다고. 그죠? 근데 이것과 이 보이는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지? 하나가 딱 되면 어떻게 돼? 꿈속에서 3인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꿈속에서도 1인칭 시점을, 꿈을 만약에 꾸게 되면 꿈속에서 1인칭 시점이 돼야 되는 거야. 3인칭 시점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되고 좀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꿈으로도, 꿈을 꾸면서도 공부가 됐나 안 됐나를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 돼. 입으로 공부가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상수멸정은 이거 한 번씩 블랙아웃이 와서 완전히 이거 삼신이라고 그래. 법신, 보신, 화신을 경험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죽어서는 도저히 여기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법신을 함양하고 보신을 함양하고 화신을 함양해서 이 세계와 기합이 딱 이루어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차재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심적 활동은 뭐예요? 의식이 정신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깊은 평화와 청정의 상태. 표면적인 의식은 멈추지 않아. 알아차림도 있고 다 있어. 다 알아. 인식도 하고 다 알아. 하지만 구체적 상태는 멸진정은 수상사와 지각과 인식은 이때 대상의 딸린 느낌 감정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 그래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여기서 뭐를 포착을 했냐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가 없어지는 거지? 느낌과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느낌과 생각 두 개의 속성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이 두 개를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12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왜 순환연기가 있고 환멸연기가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되면 순환연기가 되는 거고 고가 괜히 발생되게 생사가 계속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생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고가 사라지는 게 되는가. 그럼 그 12연기 고리고리를 뭘로 연결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연결고리를 끊으면 환멸연기로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뭔가를 찾아봤을 때 스님은
그 스님의 감정 와해 기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거를 스님은 감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니까 와해를 하니까 내 고가 사라지고 각각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단계의 선정들을 닦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은 지각과 인식은 이때 대상에 딸린 느낌이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뭐라고 그래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그럼 뭐가 어디에 머무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럼 어떤 놈이 머무르고 어떤 놈이 머무르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 인지하는 놈이 주의를 뻗쳤을 때 주의가 감정, 아주 그 고약한 감정,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라 내 주의가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느껴갖고 괴로움이, 공포라고 하는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포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지면 그 공포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못 느껴요. 우울증 같은 거, 불안증 같은 거, 그거 다 감정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 그 감정이 싹 사라지면 그것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못 느껴. 그래서 상수멸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핵심 포인트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없애느냐, 와해를 시키느냐, 그게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님은 이걸 연구를 할 때, 그래서 그 감정이 왜 생겼고, 이것이 인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 뇌 속에선 이 뇌 두뇌에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론화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응? 자네들 같이 이렇게 공포심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지?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핵심이 그거니까. 핵심이, 모든 괴로움은 욕심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욕심도 감정의 일종이거든. 그렇죠? 욕망하는 거. 어? 그것이 감정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심이 끊어진다는 거, 그것이 집착한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 집착이요. 인지적 집착이 아니라. 그죠? 인지적으로 집착을 하더라도 감정적 집착이 없으면 내가 괴로움을 느껴요? 못 느낀다고. 그래서 감정 와해 기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구체재정의 수행 방법 과정은 뭐냐? 구체재정을 위해서는 첫째, 여기 이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 기반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으신 분들은 5개를 받았죠. 개는 많습니다. 개는 많은데 5개만 딱 줍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승을 등지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 길 없는 길을 가는데 스승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알 길이 있어요? 스승님은 등대와 같은 거야. 내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새끼 2선에 왔는지 1선에 왔는지 알 길이 없어. 그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승님이야. 선생님이야. 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스승을 등지지 마라. 여기 사람들 보고 뭐 나가서 준법 잘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도덕윤리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거는 개인이 아는 범주 내에서 그거는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런 걸 굳이 뭐 선업을 쌓아라 악업을 쌓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진입 방법은 뭐냐면 각 성계 무의법을 잘 지도 바라가지고 감정을 와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각 선정의 단계는 이전 단계의 완전한 숙달을 기반으로 한다. 완전한 숙달은 뭐예요? 내 걸로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가면서
그런 내가 만약에 욕계 색계 일선정에 들어갔으면 일선정이 완전히 내가 장악되게 그 처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처럼 완전히 내가 그 세상을 장악하는 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적 변화. 9차 재정 수행 중에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있죠. 그죠? 몸이 아프던 데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몸이 틀어졌던 게 바로 잡히기도 하고. 왜? 감정이 기혈을 막으니까. 그죠? 감정이 기혈을 막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응? 왜? 자꾸 감정이 소실되니까 호르몬 변화가 안 일어나. 그죠? 호르몬 변화가 평이해.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걸 방어를 해. 그러니까 긴장도가 항상 이완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몸에 신경 생리학적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해지지. 자꾸 몸이 이완이 돼. 긴장도가 없어. 몸에 활성산소가 안 생겨.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신체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게요. 그리고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고 또 강한 집중력과 함께 깊은 지혜의 통찰이 생긴다. 강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막 긴장된 집중이 아니라 그냥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데 내가 미세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그 생선을 싸잖아요. 생선을. 샌내끼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싸고 종이에다 짜면은 어떻게 돼? 생선을 빼내고 나도 여기서 냄새가 묻잖아. 그지? 이게 팔식 아래하식을 얘기하는 거야. 팔식 아래하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싼 보따리가 팔식 아래하식의 종자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쌓이는데 그것이 없어지려고 하면 안에 있는 그 생각 감정은 다 빠졌었는데 요 싸고 있는 보따리는 어떻게 돼? 그냥 아주 미세한 느낌으로만 존재하거든. 그게 뭔지를 몰라. 그 보따리가. 그 팔식의 보따리마저도 팡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응? 아래하식이 팍 부서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거기 그 주머니에 담기지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내 팔식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채로 삼고 작용을 용으로 삼는데 채용이 또 둘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빠진 게 뭐냐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인식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인식으로 만들어진 게 그 식무변청. 그 식무변청이 인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2처라고 하는 거예요. 5온 12처. 18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2처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상대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화 시킨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딪히면 안식이 색과 부딪히면 거기에 감각을 떠서 어떻게 돼? 감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이미지를 덧입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야지 그거는 연기하는 거예요. 안근과 색경이 부딪히면 거기서 내 마음의 표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소리도 마찬가지지. 내 이근과 그 성경이 소리가 부딪히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서로 부딪혀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실제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연기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이 만물 만상이 형성된 근원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인명학을 얘기를 해준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그 끝을 보라는 거지. 왜?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근원을 바라봐라 하는 거지. 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욕계의 때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 3개의 화택을 완전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열반이라고 그래.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 구차재정 수행은 다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아는 공부가 아니라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득되지 않는 공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 공부는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파레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복잡한 게 빼고, 요건 뭐냐면 현대불교에서 구차재정의 의의와 감정와해 기법을 적용해보자. 그래서 현대적 수행 사례, 오늘에는 세계에서 각지의 명상센터와 불교 수행원에서 구차재정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돼. 근데 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재해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불교 전통 수행자들이 고대 옛날부터 이 단계로 수행을 해왔어. 인도나 이런 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화두선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수행 정풍은.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이렇게 구차재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상 속 적용하는 건 뭐냐. 단계 중에서 집중 원리는 일상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래, 안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라고 그러지. 왜? 자기가 변화된 대로 세상을 읽고 대응을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대응을 하는데 내가 명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내 의식을 조작을 해버린다고,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벌어진 현상을 보고 내가 뭐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것이 현상을 인식을 할 때,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현상에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 수행자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절에 댕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의식을 조작을 하지 말으란 얘기지. 착하려고 노력하지 말으란 얘기지. 응?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지 말으란 얘기지. 응?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응? 저절로 되게 돼, 저절로. 그래서 우리의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스승을 등지지 말라고, 5번째가 뭐예요? 홍익중생을 하잖아. 그죠? 홍익중생.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중간에 자꾸 그 조작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힘들지 않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뭐하고 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당연히 내가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해야지. 근데 내가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한 사람이니까 억지로는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억지로. 또 할 계제가 되면 해도 돼. 억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 우리 마음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현대 불교 수행자들에게 구차재정과 감정와해 기법은 단순한 수트스의 해소를 넘어서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된다. 이 수행법은 현대인들이 내면의 평화를 갖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흐르는 물을 찰칵 내가 마음으로 한 컷들을 표면을 탁 만들었어. 그 만들었을 때 그거를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재가 없지, 이 세상은. 그지? 다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가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돼? 탁 찍는 순간 나한테 그게 존재로 인정돼. 명색이 붙는 순간에 나는 그거를 존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온이 있다. 12처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2처가 부딪혀서 어떻게 돼? 내가 존재로 만드는 거지. 존재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 응? 근데 그걸 정형화 시켜버리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그 존재화 시켰던 거를 갖다가 다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차재정은. 그래서 구차재정의 실천적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정와해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인 의식의 변화의 단계, 여러분들이 수많은 변화들을 겪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변화들이 다 구체재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상세하게 설명 안 하고 굵은 텍스트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3개의 색계와 육계와 무색계는 어떻게 돼?
혼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혼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꼭 내가 욕계에 산다고 그래갖고 욕계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색계를 증득했다고 해도 색계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 욕계에 산다고 해도 멸진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항상 혼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으면 아 그런 생각 들었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직 이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네? 내 마음에 있는 없으면 나오더라 너. 그죠? 여기서 갑자기 독일어를 해봐, 아프리카어를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왜?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엄청 못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 구차재정과 감정화해 기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